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문학 예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지문 또한 당연히 수능 지문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비문학 유형이 되겠죠. 어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쵸? 이전에 봤던 이 환율, 또 기축통화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대, 인물, 또 주장으로 정의돼서 문제가 시작됐고, 또 근본위 체제, 그쵸? 또 금, 환, 본위 체제의 비교를 설명하면서 문장이 전개됐어요. 이런 식의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용어가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어떤 과학적 또 원리적 이런 거를 설명을 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거, 그쵸? 제일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응용해야 돼. 또 여기서 그림이 나와. 이런 문제, 딱 그 문제의 표본이죠. 바로 딱 그 지문입니다. 자, 요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이거는 용어 정의하고요, 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쵸? 원리를 파악해서 핵을 빨리 잡고 빨리 응용을 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또 반복, 또 반복하면서 내가 스피드를 올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문단에는 항상 글에 뭐가 나온다고? 목적성. 자, 기억하고 있죠? 글의 처음에서도 목적성이 나오지만 글의 천 부분, 전초 부분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글을 읽고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글을 봐야 하는지, 어떤 포인트로 글을 봐야 하는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자,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그럼 장치가 뭐지? 그쵸? 그때 보니까 나온다. 다 읽진 않을게요. 센스 있게 슬롯이 그으면서 읽을까요? 촬영된 영상이 있네? 카메라로? 근데 360도 상황을 위에서 찍어줘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제공. 그래서 이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지. 이게 포인트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요즘은 어떻다고요? 차량 전후 좌우에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360도의 모든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 본 것 같은 영상으로 만드는데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운전자에게 제공. 요 방법을 알아보자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글을 읽는 포인트와 목적성이 뭐냐는 거야. 어떤 목적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할까? 문제. 그러면 문제. 내가 만약에 문제가 낸다면은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낼 거야, 아마. 왜냐면 여기서 왜 만들어지는지는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문제는 why 아니면 how야. 근데 이런 과학적인 지문에서는 무조건 how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럼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문제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겠지. 그쵸? 그런 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부터 딱 어떻게가 바로 튀어나오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거를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한다고? 머리 터진다. 그러면 안 돼.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 이거 하나만. 포인트만. 그쵸? 맞나요? 끝.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라는 게 있대. 근데 광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큰 각이잖아. 그러면 이런 거는 버려야 되겠지. 큰 시야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건 버려야 되겠죠. 그쵸? 센스 있게. 그쵸? 그래서 사각지대는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블라블라 해가지고 왜곡이 발생한다. 그쵸? 사각지대는 주는데 이런 건 버리면 되겠다. 그쵸? 빛이 렌즈를 지날 때 어떻게? 자,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되겠네. 빛이 렌즈를 지날 때는 당연히 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를 잡기 위함이에요. 핵심은 왜곡이 발생한다요. 그쵸? 광각 카메라는 왜곡이 발생한다요. 핵심은. 그런데 어떻게를 잡을 거예요. 어떻게를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요약을 이걸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일문단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왜곡이 되고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를 낼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렌즈의 어떤 거? 곡률로 인해 중심부는 볼록 1번. 그리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휘어진대 2번. 휘어진대 2번. 그래서 왜곡 발생한대. 됐죠? 그럼 굳이 이거 좀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수업하는 거니까 적는다면 광각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왜곡이 발생해. 근데 왜 왜곡이 발생하냐면 중심부는 볼록하고 사이드 멀수록 휘어져. 그쵸? 됐나요? 요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의 특징을 내부 변수. 용어니까 표시해야 되겠죠? 카메라 자체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고요. 또 이거를 왜곡의 수로 나타낸다. 여기까지만 됐죠? 자,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고 왜곡의 모델을 설정해서 왜곡의 보정을 할 수 있다. 포인트겠다 이게. 그쵸? 왜냐면 왜곡을 보정해야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왜곡이 얼마큼 됐는지를 보정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발생된 왜곡의 원인을 어떻게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광각 카메라 말고 다른 카메라로 해가지고 어떻게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우리는 외부 변수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센스 있게 내부 변수, 외부 변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그쵸? 내부 변수는 어떻게 잡아? 카메라 그 모델을 설정해가지고 왜곡을 보정할 수 있어. 내부 변수는 이렇게 보정할 수 있어. 그쵸? 외부 변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촬영된 영상과 실생의 격자판을 비교해서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하는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다. 결론을 알 수 있다. 왜곡 보정. 여기서 왜곡이라는 건 뭐죠? 외부. 그쵸?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예요? 광각 카메라의 내부 보정과 또 차량 자체에 장착된 카메라로 외부 변수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거를 굳이 정리하자면 광각 카메라를 이용한 여기는 내부, 그쵸? 요건 내부, 그 다음에 외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실제 격자판이랑 비교 1번,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각도를 알 수 있다. 비교해서 각도 알 수 있는 거 2번. 그래서 보정 가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 어떻게 나올까? 외부 변수, 내부 변수 비교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혹은 이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상황을 줄 수도 있겠다. 그쵸? 이건 문제를 좀 보면 알 수 있겠다. 근데 핵심은 이렇게 정리하고 비교해 나가면서 왜곡 보정을 내부나 외부나 할 수 있다 라고 글을 읽으면 되겠죠. 포인트가. 그쵸? 그리고 요걸 자세히 본 이유는 어떻게 어떻게라는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글을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렇게 글을 보는 거예요. 그냥 막 보는 게 아니고 목적성을 가지고. 됐죠? 다음 문단 봅시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내적 변수 또 외적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면서 그 왜곡된 내용들이 보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단에서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운전자에게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문단에서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보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운전자에게 보여질지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렇게 문장이 또 문단이 전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맥을 정확하게 알고 글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단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문단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왜곡의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의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점의 영상으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읽으면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어요. 맞죠?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풀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그냥 읽지 말라고. 그쵸? 그럼 어떤 작업을 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서 핵을 딱 집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3차원 실색이 이르는 점들을 추정한대요. 1번.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원근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표현이 필요하대. 그쵸? 그래서 이거 2번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고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 여기 3번.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4번 있을까요? 4번? 4번 없다. 그쵸? 3번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다. How 3차원 실세계의 점들 1번 추정하고 원근 제거. 그쵸? 시점에 변환하고 그 다음에 3차원을 2차원으로 투영해. 그쵸? 요런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더 작게 난다.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더 작게. 어떻게? 요거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이해하면 되겠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요 과정에 대해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문단을 탁탁탁 추론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고 문맥에 맞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도 응용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비문학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하나 알려준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연습하는데 도움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1, 2, 3번이 뭔지 파악을 해보고 또 문단 전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해보면서 자기만의 국어 독해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비문학 독해에 대한 그런 감,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스타일대로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에 정답은 없다예요. 성적이 잘 나오고 더 빨리 이해하고 또 좀 더 빠르게 감각을 익힐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핵심,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다. 알겠죠? 그래서 평소 공부할 때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 출제자의 의도가 뭘지, 글을 왜 이렇게 썼을지를 항상 염두하면서 글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